능글맞고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오면 문득 떠오르는 남자. 큰 키와 곱슬머리, 독특한 패션과 외모로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뽐내는 남자. 무심한 표정과 특유의 자유로운 태도로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남자. 이러한 만화 애니소 클리셰 캐릭터를 만들어낸 전설적인 한국계 일본인 배우 김우자 마치다 유사쿠 인물 개점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사 서당계 페이아이콘 한량총수입니다. 차별받는 제일 한국인 김우작에서 시대의 상징이 된 배우 마치다 유사쿠. 1949년 일본에서 불륜관계였던 일본인 아버지와 제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김우작 마치다 유사쿠. 이런 드라마 같은 탄생 배경 때문에 유사쿠는 어머니의 성씨인 김씨를 물려받게 되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일본인과 한국인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제일 한국계 이방인의 정체성을 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사쿠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라는 어머니의 협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낯선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신세해지던 이모 부부의 갈등까지 겹친 탓에 유사쿠는 깊은 고독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홀로 버텨내야만 했죠. 그러던 중 뉴욕에서 우연히 연극 공연을 보게 된 유사쿠는 이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되고, 곧장 다니던 미국의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어머니 몰래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말이죠. 그렇게 일본으로 몰래 돌아온 유사쿠는 형의 집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마친 뒤 칸토 가쿠인 대학 문예부에 입학. 대학에 들어가서는 연극 동아리 활동에 더욱 몰입하며 배우라는 꿈은 더욱 선명해졌고, 결국 학업보다 꿈을 택한 그는 대학을 중퇴한 뒤 배우에 올인합니다. 그렇게 낮에는 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밤에는 신주쿠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1973년 인기 형사 드라마 태양의 외철화에 출연하여 거칠고 강렬한 형사 연기로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화려하게 스크린 데뷔에 성공합니다. 이후 유사쿠는 드라마, 연극, 영화를 가리지 않고 하드보일드 액션과 개성강한 연기를 선보이며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사랑받게 되죠. 그렇게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던 중 그의 인생작이자 아직까지도 최고의 명작 드라마 중 하나로 손꼽히는 TV 드라마 탐정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사쿠가 연기한 사리탐정 쿠도 슌사쿠는 당시 일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신선하고 파격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사랑이나 정의가 아니라 고작 돈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려 드는 탐정. 화려한 슈트를 흐트러지게 입고 스쿠터를 타고 온 동네를 쏘다니는 능글맞고 건들거리는 아저씨. 늘 지저분하고 게으르며 여자를 존나게 밝히고 궤변을 늘어놓기 바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믿음직한 남자. 거기에 고독함과 중년미가에 장착한 마치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시대를 앞서간 입체적인 캐릭터였죠. 이 파멸적인 남성상은 당시 일본 대중문화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만화 애니에서 익숙한 그 캐릭터들의 대표 클리셰를 대중적으로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연타서 흥행을 터뜨린 유사쿠는 개성과 스타성, 연기력까지 모두 갖춘 배우로 인정받으며 주요 영화상까지 휩쓸게 되고, 그 기세를 이어가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할리우드 진출까지 이뤄내죠. 그렇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레인으로 세계 무대에 서게 되지만 이미 그의 몸은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영화 촬영 때부터 유사쿠는 이미 방광암으로 인해 현장에서 혈뇨를 쏟아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연기를 내려놓지 않고 강행군을 이어가던 중이었죠. 결국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이제 막 전세계를 무대로 비상하려고 했건만 하늘이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것인지 꿈에 그리던 할리우드 데뷔작은 끝내 그의 유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6일 향년 40세라는 이른 나이로 쇼와 시대의 상징이던 배우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차별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활약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고 제일 한국이라는 꼬리표까지 있던 배우가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기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만화 애니 속 멋진 남성 캐릭터의 모티브로 회자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줄여보자면, 첫 번째 이유, 대표작을 완성시킨 능글맞은 장신캐 클리셰. 대표작 탐정 이야기 속 쿠도 슌사쿠를 통해 덜렁대고 능글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보다 믿음직한 강한 남자 캐릭터의 클리셰를 완성시킴으로써 일본 만화와 애니에서 영원히 반복된
번째, 사이바료나 긴토키와 같은 능글맞은 해결사형 주인공의 원형을 만들어내죠. 두 번째 이유, 실루엣만으로 아이콘이 되는 독보적인 비주얼. 마츠다 유사쿠는 연기 이전에 이미 비주얼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성된 캐릭터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80이 넘는 큰 키와 긴 팔다리, 퇴폐미 자극하는 흐트러진 슈트핏, 갈아대어 단련시킨 단단한 육체,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천연 곱슬머리, 수컷 냄새에 짙게 배어있는 아련한 눈빛, 무심한 표정과 느슬한 자세, 독특한 말투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지며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해냈죠. 이런 매력들 덕분에 개성 강한 캐릭터가 필요한 만화가 입장에선 캐릭터화하기 좋은 최적의 모티브이자 뮤즈였던 셈이죠. 세 번째 이유, 연기력으로 증명된 전생 배우. 유사쿠가 단순히 스타일 좋은 스타에 그쳤다면 지금처럼 오래 회자되긴 어려웠을 겁니다. 유사쿠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여러 차례 일본 아카데미상까지 휩쓸 정도로 실력까지 증명된 전생 배우였습니다. 즉 압도적인 스타일에 확실한 연기력까지 갖췄기에 후대 창작자들이 어떤 역할이든 활용할 수 있는 완성형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이제 막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가진 실사판 만화 주인공이었기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남성 캐릭터의 모티브로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마츠다 유사쿠형 캐릭터는 무엇이 있는지 대표 캐릭터들 짧고 빠르게 호로록 알아보죠. 우모에와 모신데이루, 북두신건의 계승자 북두의 건 겐시로, 고독하고 무게감 있는 눈빛, 말보다 존재감을 압도하는 분위기와 장신의 단련된 육체가 마츠다 유사쿠와 똑 닮았죠. 시티헌터 사이바료, 평소엔 음탕하고 한없이 가벼워 보여도 실전에선 초인류 시티헌터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남자다운 모습이 마츠다 유사쿠와 똑 닮았죠. 명탐정 코난 아빠 구도 유사쿠, 사실상 코난의 정체성을 완성시킨 존재이자 과거에는 탐정으로도 활약한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죠. 이미 이름이 유사쿠부터 오마주로 유명하며 여유롭고 세련된 어른 남성상까지 마츠다 유사쿠와 똑 닮았죠. 참고로 순직한 형사 마츠다 진페이 역시 유사쿠 헌정 캐릭터로 자주 언급됩니다. GTO 반항하지마 오니치카 에이키치, 전직 폭주족 출신의 문제아 교사로 평소에는 건들건들하고 철없어 보여도 중요한 순간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과 가나대로 라끈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마츠다 유사쿠와 똑 닮았죠.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카우보이 비밥 스파이크 스피겔, 세기말 감성의 상징이 된 스페이스 카우보이, 슬림한 장신 몸매, 헝클어진 곱슬머리, 흐트러진 슈트핏과 썩은 동태 눈깔, 특유의 무심한 태도와 순간 폭발하는 남성맨을 갖춘 스파이크는 마츠다 유사쿠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의 완성형으로 평가받죠. 원피스 전 해군 3대장 후잔 아오키지, 게으른 정의를 내세우는 원조 3대장 아오키지의 긴 체형, 곱슬머리, 축 처진 눈빛과 느긋한 태도는 작가인 오다가 대놓고 마츠다 유사쿠를 노리고 그렸다고 공언한 만큼 외형부터 성격까지 유사쿠와 똑 닮았죠. 은혼 사카타 긴토키, 곱슬머리, 썩은 동태 눈깔, 색드립 스쿠터는 물론 평소에 문란하고 게으르고 한심하고 돈도 없는 개백수 마다오 같지만 동료와 신념 앞에선 강해지는 데비가 마츠다 유사쿠와 똑 닮았죠. 이번 풍월 역시 마츠다 유사쿠와 관련된 Q&A를 마지막으로 하드보일드하게 마무리해보죠. 살아생전에 한국계라는 사실을 숨겼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의 정확한 본심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제일 한국이라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계 1세대 제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금으로도 꽤 복잡한 출생 배경과 사생활하는 낙인, 그리고 전후 일본 사회에서 제일 한국인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편견까지 더해져 성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독과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그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건 극단 활동을 시작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인 1973년 만 23세 무렵 기무작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예명으로 사용하던 마츠다 유사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면서였습니다. 이때 남긴 귀화 사유를 보면 제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팬들, 특히 어린 팬들이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 마츠다 유사쿠로서 차별받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부정했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유사쿠는 귀화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극단 활동과 창작 과정에서 박리란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던지라 한국계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고 단언하는 건 어폐가 있죠. 정리하자면 유사쿠는 한국계라는 사실을 숨겼다기보다 그 시대 일본 사회가 가진 차별구조와 대중의 시선을 알았기에 사적인 정체성과 공적인 배우 이미지를 분리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일본과 한국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의 삶이었기에 대중 앞에서는 철저히 일본 배우로 살았지만 내면의 정체성 문제까지 완전히 지어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생전에 이렇게까지 모티브로 쓰였던 거를 알았나요? 살아생전 이미 쇼와를 대표하는 스타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인기와 존재감을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향년 40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북두의건 켄시로, 시티헌터 사이바료 정도까지는 체감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 등장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자신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이어받게 될 미래까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었어도 자신의 캐릭터성이 클리셰가 되어 2020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만화 애니 속 능글남캐의 공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건 보고도 믿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티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뭔가요? 이 질문은 이제 어떤 시대에 만화를 즐겨봤느냐 본인의 만력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겁니다. 일례로 저같은 05년생 MG 입장에서 마치다 유사쿠의 외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원피스의 원조 3대장 후장 푸른껌 아오키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하지만 조금 넓게 보면 마치다 유사쿠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역시나 정의롭고 고독한 상남자의 정석 북두의건 켄시로, 능글맞고 음탕해 보여도 위험한 순간에 찾아오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시티헌터 사이바류, 무심하고 자유로운 세기말 감성의 완성 카우보이 비바 스파이크겠지요. 사실상 이 세 명이 마치다 유사쿠라는 원형에서 뻗어나가 각 특성을 대표하는 대표 계보로 봐도 무방합니다. 커피 뿜는 움짬남, 능글맞은 장신 뽀글머리 남캐의 근본, 만자란이라면 한 번쯤 봤을 패러디 캐릭의 원조, 쇼와 시대를 상징하는 쇼와의 스타, 일본 국민 배우 제일 한국인 기무자 마치다 유사쿠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표였습니다.